이 아이는 미츠키.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이 세계로 소환됐다. 이제 자신을 쓰레기 보듯 할 사람이 없을 거라며 이곳에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는 곧 병사들에게 성 밖으로 내쫓겼다. 영문도 모른 채 그는 그저 홀로 다리 밑에 앉아 있었다. 돈이 없어 돈 벌 방법도 모르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미츠키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왔다. 미츠키는 음식을 훔치다 맞을까봐 걱정하며 이제 돌아갈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소녀가 미츠키에게 다가오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소녀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그가 미아인지 물었다. 다시 말해 이 세계에서 온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돈이 없어 보이는데 걱정 말라며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교회의 사제인 메노라고 소개했다. 그처럼 이 세계에서 온 사람을 돌보는 것이 자신과 사제의 일이지만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말라고 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다. 교회도 꽤 가난해서 숙식을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잠시 머물 곳은 있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미츠키를 데리고 갔다. 그는 이곳에 마왕이나 영웅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는 말에 이곳이 경험치로 부자가 되는 세계라고 생각했지만 메노는 그처럼 이곳에 온 일본인이 적지 않다고 알려줬다. 이곳에 온 일본인이 적지 않았기에 거리에는 일본어와 일본 가게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 오랫동안 일본인과 접촉하며 문화와 언어가 이 세계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일본어로 말해도 그녀가 알아듣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소환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그를 소환한 자들이 이 왕국의 왕과 귀족이며 소환은 오래전에 금지되었음에도 귀족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세계의 인간은 세 계급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평민, 둘째는 귀족, 셋째는 교회다. 교회는 금기를 어긴 귀족을 통제할 책임도 있다. 그녀는 왕의 일은 나중에 윗선에 보고하고 지금은 사회 밑바닥에 있는 그부터 돌보기로 했다. 그도 그녀가 자신을 이끌어주길 바랐다. 그는 이 세계에서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소환됐을 때 그들이 그의 능력을 감정했을 때 없을 무자 하나만 보여서 그가 무능력자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메노에게 자신 외에 또 다른 소녀도 함께 소환되었으며 그 소녀는 자신처럼 쫓겨나지 않은 걸 보니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다고 했다. 그날 오후 메노는 미츠키를 꽤 낡아 보이는 교회로 데려갔다. 그녀는 미아는 누구나 능력이 있으니 그에게도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만약 그의 능력이 유용하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럴 뜻이 없었고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는 메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고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가 봤던 문호자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능력이었다. 그는 이 능력으로 싫어하는 놈들을 전부 없애버릴 수 있겠다는 사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메노가 그의 머리를 칼로 찔러 숨통을 끊었다. 그의 능력이 폭주했지만 다행히 메노는 피했다. 그녀는 미츠키에게는 죄가 없고 죄가 있는 건 그 같은 미아를 처단하는 임무를 가진 처형인인 자신이라고 했다. 이 세계인들이 이 세계에 수많은 재앙을 일으켰기에 그녀의 임무는 모든 이 세계인을 몰살하는 것이다. 메노는 종종 일본식 교실 꿈을 꾸는데 그곳에는 친한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교황에게 연락해 왕이 이 세계인 2명을 소환했다고 보고하고 곧 궁전에 잠입해 나머지 1명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교황은 몸조심하라고 했다. 10년 전 이 세계인이 일으킨 대재앙 속에서 그녀를 구해줬기 때문이다. 교황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메노는 이 세계인이 일으킨 재앙을 겪었던 때를 떠올렸다. 그자는 그녀가 살던 마을 전체를 날려버렸지만 그녀의 스승이 나타나 그 이 세계인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세계인의 남은 의식의 능력을 폭주시켜 근처의 하얀 모래 먼지가 합쳐져 거인이 되었다. 하지만 교황이 결계를 쳐서 모래 거인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녀는 붉은 머리 사제에게 메노를 키우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겼다. 현재로 돌아와 메노는 조수 모모를 만났다. 모모는 2번째, 이 세계인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모 때문에 메이드복을 입고 궁전에 잠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 옷은 마법이라 아직 불완전했다.
모모는 그 틈을 타 매노의 모습을 경전에 남겼고 매노는 그 사진을 없애려고 경전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은 누군가 찾아온 것을 발견했다. 모모는 병사 한 명을 신문하다가 들킨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매노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이 소환한 이 세계인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매노가 궁금한 건 귀족들이 왜 이 세계인을 소환했는지였다. 아무래도 그들은 교회를 뒤엎으려는 것 같았고 그렇기에 매노는 그들을 처벌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녀는 먼저 달려드는 두 명을 가볍게 처리했고 한 명이 윗선에 보고하러 도망치자 모모가 뒤쫓았다. 병사들의 우두머리는 검의 능력을 사용해 매노에게 불을 뿜었다. 하지만 그녀는 경전의 능력으로 보호 결계를 만들었다. 지휘관은 그녀의 능력이 대사제 플레어에게서 계승된 것임을 알아보고 두려워했다. 플레어는 바로 그녀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매노는 종을 만들어 한 명의 귀를 멀게 했다. 지휘관이 무모하게 달려들자 매노는 단칼에 그를 끝장냈다. 그녀는 모모에게 상황을 물었고 모모도 아까 도망친 놈을 처리했다고 했다. 한편 미츠키와 함께 소환된 이세계 소녀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하녀가 막아서자 자신이 감금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매노가 줄을 타고 발코니로 올라와 이 이세계 소녀와 마주쳤다. 몇 분 전 매노는 모모가 특별히 만들어준 메이드복을 입고 궁전에 잠입했다.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 복장은 정말 효과가 좋았고 경전을 숨기는데도 도움이 됐다. 그녀는 칼의 마력을 불어넣어 갈고리처럼 던진 후 이세계 소녀의 방으로 건너갔다. 그녀는 소녀에게 이세계인이냐고 물었고 소녀는 자신이 아카리이며 이세계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매노는 아카리에게 귀족들로부터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속였다. 그녀는 미츠키가 먼저 소환되었는데 귀족들의 음모를 발견해서 그들에게 쫓기다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자신은 미츠키에게서 소식을 듣고 아카리를 구하러 왔을 뿐이라고 했다.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의 능력이 상처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매노의 이야기는 허점투성이었지만 아카리는 그녀를 믿고 따라갔다. 얼마쯤 가다가 매노는 아카리에게 공격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여기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녀는 천장으로 숨어 아카리의 주위를 피한 뒤 목덜미를 기습적으로 찔렀다. 해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아카리가 갑자기 능력을 발동해 자신의 시간을 되돌려 상처를 회복했다. 매노가 충격에 빠진 사이 아카리는 되살아나 자신이 그냥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이제 매노는 아카리의 힘을 어느 정도 깨닫고 모모에게 연락해 이 이세계인을 데리고 함께 도망칠 테니 소란을 피워달라고 했다. 모모는 병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유인했고 매노는 아카리를 데리고 성에서 뛰어내려 버려진 교회로 도망쳤다. 그녀는 교황에게 연락해 아카리의 사기적인 능력에 대해 알렸다. 원래 이 능력은 그리 무서운 게 아니지만 문제는 이 시간 회귀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능력이 침식되어 통제 불능이 된다는 것이다. 심하게 침식되어 통제 불능이 되면 교황은 이 능력이 과거 이세계인이 일으켰던 재앙을 다시 불러올까봐 두려워했다. 일단 그녀는 매노에게 아카리를 교회로 데려오라고 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이세계인이든 제거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 의식을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리므로 교황은 매노에게 서둘러 아카리를 데려오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매노는 아카리를 깨워 아침 식사를 하게 하고 그녀를 교회로 데려갈 거라고 알렸다. 그곳에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카리는 매노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되어 신이 났지만 모험 같은 건 없었다. 두 사람은 그저 기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갈 뿐이었다. 아카리는 그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매노를 만난 후로 자신의 감정이 변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시간이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어쨌든 그녀는 이 세계에 와서 매노를 만난 것이 기뻤다. 매노는 그 말을 듣고 흥미를 느끼며 아카리와 좀 더 함께 있고 싶어 했다. 그 후 매노는 모모에게 아카리의 상황을 알렸다. 그때 모모도 그녀에게 왕이 교회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알려줬다. 모모는 여전히 아카리가 거슬려서 매노우가 빨리 처리하길 바랐지만 매노우는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카리를 죽이는데 실패해서 아카리의 능력이 계속 발동되면 곧 통제불능이 되어 대재앙을 일으킬 테니 교회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을 때만 손을 댈 수 있었죠. 그 후 모모는 매노우에게 기차표를 건넸고 매노우는 왜 표가 3장인지 의아해했어요. 모모는 왕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기 남아야 했을 텐데 말이죠. 그녀는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어요. 모모는 아카리를 매노우와 단둘이 보내기 불안했거든요. 매노우는 지금 모모의 존재를 숨기는 게 중요하고 선한 이세계인을 죽이는 임무는 자신이 맡은 일이라고 했지만 모모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매노우가 허락하지 않으면 왕을 죽여서 재판을 일찍 끝내고 매노우를 따라갈 거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매노우는 모모를 따라오게 했지만 절대로 아카리에게 들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 후 매노우는 아카리에게 짐을 주러 돌아갔죠. 둘은 옷을 갈아입고 기차역에 도착했고 아카리는 이곳이 이렇게 웅장할 줄은 몰랐어요. 매노우는 아카리에게 도력에 대해 알려줬어요. 이 세계의 마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과 물질 속에 존재하며 만약 사람이 이 마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마법을 쓸 수 있게 된다고요. 누구나 마력을 쓸 수 있지만 소질과 적합한 도구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구 없이는 마법을 쉽게 쓸 수 없죠. 하지만 아카리는 도구 없이도 마력을 쓸 수 있는 소수에 속했어요. 그러나 매노우는 아카리에게 마력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쫓기는 몸이니 너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후 매노우는 먹을 것을 사러 가면서 아카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카리는 문득 길 잃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는데 넘어져서 손이 까져 있었죠. 그래서 능력으로 손을 치료해주려 했어요. 매노우는 막 음식을 사서 돌아오다가 왕국 병사들과 능력을 쓰는 아카리를 발견하고는 비눗방울을 만들어 주위를 끈 다음 아카리의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자신이 비눗방울로 시선을 끌지 않았다면 들킬 뻔했다면서요. 여자아이는 매노우가 만든 비눗방울을 아주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그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주고 함께 기차를 타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모모는 왕국의 공주도 이곳에 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재판을 받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한 일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기차에 올라타 교회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아카리는 매노우와 함께 가는 것이 마냥 즐거웠고 매노우는 그녀가 여정이 끝날 때까지 즐겁기를 바랐어요.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그녀의 삶의 끝이니까요. 얼마 후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공주에게 총을 든 자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칸에 있던 동료들은 승객들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움직이면 쏘겠다고요. 한 남자가 매노우가 성직자인 것을 보고 성경을 내놓고 무기 검사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어요. 아카리가 대신 처리해주려 했지만 매노우가 재빨리 성경을 한 놈의 얼굴에 던지고 다른 놈을 처리했어요. 그녀는 금세 두 놈을 묶고는 아카리의 보호가 필요할 만큼 약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녀는 또한 승객들에게 조용히 해서 옆 칸의 강도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고 아카리는 그녀가 빨리 돌아오길 바랐죠. 이때 모모는 윗칸의 무리를 모두 처리하고 매노우에게 알려줬어요. 한 놈을 신문해 보니 이 강도들이 공주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요. 잡힌 두목을 구하기 위해서래요. 몇몇은 공주 방과 조종실에 있었어요. 모모가 조종실로 가고 매노우가 공주를 구하기로 했죠. 하지만 모모가 지붕 위로 올라가자 공주도 따라 올라온 것을 발견했어요. 공주는 스스로 강도들을 처리했고 성직자인 모모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어요. 매노우는 공주칸에 도착했을 때 강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죠. 위에서 모모와 공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자신이 모모 대신 조종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주는 모모에게 달려들어 검을 휘두르며 아버지의 재판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그녀가 관심 있는 것은 며칠 전 왕이 소환했다는 이세계인이었어요. 그녀는 소문 속의 이세계인 처형인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모가 모르는 척하자 공주는 왕국이 소환한 이세계인이 처형되었고 그 처형인이 도망치기 위해 이 기차를 타고 교회로 갈 것이라고 의심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검에서 불을 뿜었고 모모는 막을 수밖에 없었죠. 모모는 공주와 좀 놀아주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매노우는 공주가 조종실을 덮치려던 두 놈을 처리해줘서 안심했지만 여기 있는 두 놈이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들 몸에 심어진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실패했고 죽을 테니 이 기차를 통째로 끌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 후 그들은 돌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기차에 있던 모든 강도들이 갑자기 하나의 돌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한 곳에 모였어요. 매노우는 기관사에게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이 돌에 흡수될 거라고 했어요. 기차 운전은 자신이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죠. 돌들은 붉은 갑옷을 만들어 매노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갑옷이 약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었죠. 한편 모모는 여전히 공주의 도발에 넘어가 톱을 원거리 무기로 만들어 던졌어요. 공주는 피하면서 그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모모가 무기가 없는 틈을 타 공격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모모는 방어용 도구를 남겨도 공격을 막았죠. 하지만 아까 톱이 빼고 지나간 나뭇가지들이 공주 쪽으로 떨어졌고 공주는 뒤돌아서 불을 뿜어 나뭇가지를 태워야 했어요. 모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그녀를 기차 밖으로 걷어찼지만 공주는 재빨리 다리를 붙잡고 모모를 함께 끌어내렸어요. 모모의 톱은 다시 날아와 저 갑옷에 박혀 매노우를 위기에서 구했죠. 모모와 공주는 기차에서 떨어진 후에도 무사했고 싸움은 계속될 것 같았어요. 갑옷은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기차의 연료 탱크를 베어 기름이 새어나오게 했어요. 매노우는 잠시 싸우다가 바람 마법으로 갑옷을 날려버렸어요. 갑옷이 다시 일어서자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을 느꼈고 갑옷은 일어서기 전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가오던 모모와 공주도 둘이 아직 거리를 두고 있던 때로 밀려났죠. 매노우가 이 현상을 막 알아차렸을 때 아카리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카리가 왜 왔는지 몰랐죠. 아카리는 붉은 것들이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걸 봤더라도 올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죠. 그녀는 다시 갑옷을 날려버리고 갑옷의 구멍에 단검을 던져 자폭 마법을 주입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갑옷에 힘을 쏟아부어 마침내 갑옷을 와해시켰어요. 그녀는 아카리가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기차는 통제 불능이 되어서 그녀는 마력을 사용해 멈추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력이 부족해서 아카리의 도움이 필요했죠. 두 사람은 기차 지붕으로 올라갔고 매노우는 두 사람의 마력이 연결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며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미리 경고했어요. 매노우는 자신은 괜찮다고 했고 아카리도 참아보겠다고 했죠. 그녀는 마력으로 된 문을 만들어 기차를 붙잡고 이어서 아카리로부터 마력을 흡수해 기차를 붙잡는 힘을 키웠어요. 매노우는 아카리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고 거부 반응 과정도 아카리에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서 놀랐어요. 기차는 제때 멈췄고 매노우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어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지만 어쩌면 기차가 제때 멈추지 못하고 끔찍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카리가 능력을 사용해 시간을 되돌려 이 밝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죠. 매노우는 아카리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다른 기차로 갈아탔을 때 모모와 매노우는 아카리가 정말로 시간 역행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느꼈어요. 기차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들은 한 번 죽었을 수도 있었죠. 만약 그들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아카리는 전 세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들은 조심해야 했고 아카리가 이 능력을 다시는 쓰게 해서는 안 됐어요. 이틀 후면 교회가 행하는 의식이 끝나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됐죠. 매노우는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어요. 자신과 같은 존재가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옛날 대재앙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자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만 겨우 기억해냈을 때 대주교와 스승인 플레어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플레어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점차 플레어가 순수하고 선한 성직자가 아니라 처형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럼에도 플레어를 따르기로 했고 플레어는 그녀를 소금의 섬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 역시 이 세계인이 일으킨 재앙의 현장이었죠. 플레어는 텅 비어 있던 매노우에게 살아갈 의미를 주었어요. 그녀는 이 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플레어처럼 처형인이 되기로 결심했죠. 플레어는 매노우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후 매노우는 수도원으로 보내져 마력과 다른 모든 것을 배웠어요. 플레어는 그녀와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죽이는 악당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오랜 시간 가르쳤음에도 수도원의 소녀들은 살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매노우는 플레어에게 가서 다른 친구들의 살인까지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간청해야 했어요. 플레어는 어이없어하며 매노의 힘은 보잘것없어서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벅찰 거라고 했다. 남을 짊어지는 건 고사하고 말이다. 하지만 매노는 플레어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플레어의 복제품이 되고 싶다고 했다. 플레어는 매노에게서 뒤틀린 자아가 생겨났음을 깨닫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로 했다. 언젠가 매노가 감정을 잃게 되고 그런데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플레어를 뛰어넘는 순간이라고 했다. 우선 플레어는 변장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도록 꾸미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 후 매노는 플레어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녀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세계인을 가장 많이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매노는 아카리를 깨워 이곳이 아카리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장소라고 알려줬다. 둘은 도시로 들어갔고 아카리는 매노와 함께 이곳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매노는 구경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우선 둘은 교회로 먼저 향했다. 아카리는 왜 교회와 귀족이 서로 싫어하는데도 귀족의 궁전과 교회가 가까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매노도 이곳은 처음이라 잘 몰랐다. 그 후 그녀는 대주교를 만났다. 대주교는 두 사람에게 인사하며 아카리에게 의식이 끝날 때까지 며칠간 머물라고 했다. 그러고는 매노에게 아카리가 떠난 후에 어디로 갈 계획이냐고 물었고 매노는 잠시 대륙을 떠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주교는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 며칠간 머무는 동안 최근 도시에서 일어난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고 매노는 수락했다. 그날 밤 아카리는 도시 구경을 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어긴 매노에게 화를 냈다. 매노가 대주교가 준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신은 곧 떠날 길손 취급하는 것 같았다. 아카리가 토라진 것을 본 매노는 아카리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다. 그녀는 모모를 불러 대신 실종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며 이곳 귀족들을 경계하라고 일렀다. 어쩌면 그들이 이전 열차 강도 사건의 배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모모는 매노가 아카리와 놀기 위해 자신에게 자비를 시킨다는 걸 알았지만 아카리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 후 매노는 아카리를 찾아갔고 아카리는 아까 토라졌던 태도를 사과했다. 매노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매노가 바쁘면 혼자 구경하겠다고 했지만 매노는 아카리와 함께 가기로 했고 아카리는 매우 기뻐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오자 아카리는 매노에게 같이 목욕하자고 했지만 매노는 거절했다. 아카리는 논리적으로 매노를 설득하려 했지만 거의 소용이 없었다. 아카리는 혼자 목욕하러 갔고 매노는 그 틈을 타 모모에게 전화해 조사 상황을 물었다. 모모는 조사 중에 몇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노숙자들에게 물어보니 이 도시의 가장 더러운 것들은 모두 지하로 버려진다고 했다. 모모는 그 단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 낡은 성 근처에서 수상한 자들을 발견했다. 이곳 귀족들에게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맞는 듯했다. 전화를 끊은 후 매노는 자신을 많이 도와준 모모에게 무언가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아카리와 매노는 다시 시내를 산책했다. 매노는 한 가게를 보고 옷감 한 조각만 사기로 결정했다. 모모에게 줄머리끈 2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카리는 곧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데도 매노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또 토라졌다. 매노는 어쩔 수 없이 아카리의 머리핀에 달아줄 리본을 만들어 그녀를 달래줬다. 아카리는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고 둘은 함께 교회로 돌아갔다. 대주교는 의식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불렀다. 그 시각 모모는 낡은 성 아래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모모는 안으로 들어가 탐험하다가 뜻밖에도 공주와 다시 마주쳤다. 공주는 둘이 정말 인연이 깊다고 말했다. 그녀는 원래 이곳에 왔다가 성 아래에서 나는 악취를 맡고 이곳 귀족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모모에게 무엇을 조사 중인지 물으며 협력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모모는 공주와의 협력을 거절했다. 이에 공주는 이 머리끈
이 모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었다. 이 머리끈은 매노가 선물해 준 것으로 모모는 그 무엇보다도 이 머리끈을 소중히 여겼다. 아카리와 매노는 의식이 거행될 장소에 도착했다. 아카리는 아마 이때가 헤어질 시간임을 직감했다. 매노는 아카리를 껴안으며 이곳은 원래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 어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카리는 그 말을 따르며 의식이 거행되는 곳으로 나아갔다. 한편 공주와 모모는 그때 낡은 성 바로 아래에서 제단을 발견했다. 모모는 제단이 매우 정교하게 준비되었고 명확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공주는 이곳 귀족들이 이런 규모의 제단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회와 귀족이 손을 잡았다고 의심했다. 교회와 성이 가까운 것은 분명 통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모는 걱정이 되어 매노에게 연락했지만 이곳에는 정보 차단 결계가 쳐져 있었다. 그래서 공주가 나서서 결계를 파괴했다. 매노가 소식을 받자마자 대주교는 자신이 발각된 것을 깨달았다. 매노가 마법으로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의 지팡이에는 마법을 무효화하는 마석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매노를 역공했다. 매노는 아카리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말하고는 구덩이로 떨어졌다. 모모와 공주는 용 몇 마리와 마주쳤다. 둘은 정말 함정에 빠진 듯했다. 한편 매노는 실종된 소녀들이 모두 이 교회 아래에 있으며 그들이 모두 제물로 바쳐져 예전과 같은 붉은 돌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대주교가 내려왔다. 그녀는 매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관대하게 그녀가 알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말해주겠다고 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벌인 이유였다. 그녀는 최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카리의 힘을 이용해 다시 젊어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결계를 쳤다. 매노가 동료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어서 매노에게 아카리의 능력에 대해 들었을 때 이 음모를 꾸미고 이곳 귀족들과 협력했다고 말했다. 매노는 그녀가 아카리의 능력을 조종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대주교는 이전에 매노의 인격을 지웠던 백사를 가져와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아카리의 인격도 백화시키면 자신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생물이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매노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녀가 좋은 재료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이었다. 경전을 잃은 매노는 약해졌으니 이 천사 하나만으로도 벅찰 것이라고 말했다. 매노는 이 세계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기이며 그들을 연구 재료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기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녀는 이 금기를 어긴 대주교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매노가 공격을 막아내자 대주교는 이제야 이 인격 백화 실험을 예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가 실험했던 이 세계인은 마을 전체를 백화시켰으며 매노가 누구보다 이 일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플레어는 예전에 그녀를 의심했었지만 이제야 매노는 옛날 고향 마을에서 일어난 사고가 바로 그녀의 짓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시각 공주와 모모는 재생 능력을 가진 이 생물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모모는 이들을 빨리 해치우고 매노를 도우러 가고 싶었다. 한편 아카리는 자신이 이전에 모든 것을 잊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안해했다. 매노와 함께한 기억이 지워질까 봐 걱정했고 그 때문에 그녀의 능력이 자동으로 발동했다. 그녀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모두 멈춰 세웠다. 하지만 그 후 아카리는 주위의 모든 직원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머리 위에 흰 구체를 멈추려 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어서 무언가 마법을 걸고 이전 열차 사건 때처럼 이 일에 대한 기억을 다시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능력을 쏘았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모모는 갑자기 용이 뿜은 불에 맞아 매노가 선물한 머리끈이 불타버렸다. 충격을 받은 모모는 용에게 부딪혀 벽에 처박혔다. 공주는 모모가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힘이 폭주하며 맨손으로 용을 밀쳐냈다. 모모는 격분하여 이 용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용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용의 얼굴이 일그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먹을 날렸다. 게다가 모모는 경전을 꺼내 성 아래의 힘의 근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용을 재로 만들어버릴
공격을 펼쳤다. 공주는 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모모를 말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을 퍼부었다. 그 후 성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공주는 잔해 속에서 빠져나와 성이 무너질까봐 힘을 아꼈던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이제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으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공주의 검이 그녀의 힘이 검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 공주는 병사들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명령하고는 이 괴물이 재생할 수 없도록 한 조각도 남지 않을 때까지 베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저 계속해서 검을 휘둘렀다. 베어버리자 괴물뿐만 아니라 성의 일부까지 무너졌고 공주는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되어 매우 흡족해했다. 한편 매노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기댈 만한 승리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모모는 용의 시체를 에너지 덩어리로 만들어 교회에 던져버렸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매노와 헤어져야 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 후 교회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매노가 막 역전했다고 자신했을 때 갑자기 아카리가 달려왔다. 매노는 아카리가 또 위험한 곳에 끼어들었다고 나무랐지만 교황은 아카리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 모모가 이곳으로 곧장 돌진해 왔다. 매노는 아카리가 모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아카리의 눈을 가렸다. 그 후 아카리는 천사의 표적이 되었지만 모모가 재빨리 천사를 위층으로 날려버리고 처리하기 위해 따라 올라갔다. 교황은 여전히 모모가 천사를 이길 수 없다고 믿고 매노에게 계속 집중했다. 한편 아카리는 자신이 매노에게 달려온 것은 매노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매노는 아카리가 와준 덕분에 싸울 방법이 생겼다고 여겼다. 그녀는 마법으로 거품을 만들어 교황의 시야를 가린 다음 붉은 병을 파괴하기 위해 단검을 던졌다. 하지만 교황은 그녀의 속임수를 간파했다. 그런데 다시 보니 플레어가 보여서 깜짝 놀랐다. 덕분에 매노는 교황의 지팡이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었다. 그 후 매노는 교황의 머리에 단검을 던졌지만 그녀는 교회의 마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녀는 제때 마법 지팡이를 되찾았고 매노는 아카리의 시간 회귀 능력을 잠시 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금기이긴 했지만 말이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피로 가득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아무리 악인이 되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성스러운 도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녀는 이 세계의 교실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 세계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카리가 나타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매노의 친구로 남을 거라고 말했다. 그 후 매노는 정신을 차리고 아카리의 능력으로 공격을 가했다. 교황은 매노가 사용한 노화 마법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메말라 버렸다. 그녀는 마지막 유언 몇 마디를 남길 만큼의 생명은 남아있었다. 매노가 성서를 버린 이유를 묻자 그녀는 자신이 믿는 것을 버리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가 되어서야 선량한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매노처럼 사악한 삶을 사는 자도 분명 선량한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을 거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한편 공주는 모모가 천사와 싸운 후 기진맥진한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며칠 후 공주가 괴물을 물리친 사건은 널리 퍼졌지만 교황이 이교를 연구했다는 소식은 교회 측에서 철저히 숨겼다. 모모는 매노가 선물한 머리 리본을 태워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자 매노는 모모에게 다른 머리 리본을 주면서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말했다. 아카리가 여러 번 시간 여행을 했고 현재의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카리를 죽이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째서인지 아카리는 여전히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었고 심지어 매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함께 가면서 어떻게든 아카리를 죽일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아카리는 갑자기 깨어나 매노를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방금 끔찍한 꿈을 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선에서는 매노가 정말로 아카리를 죽이지 못했고 결국 아카리의 강한 힘 때문에 매노가 소멸해버렸다고 했다. 그 후 아카리를 죽이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플레어였다. 아카리는 플레어에게 죽느니 차라리 매노에게 죽겠다며 시간을 되돌려 다른 기회를 만들었다.
얼마 후 아카리와 매노는 공식적으로 이 도시를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둘은 함께 성문에 도착했다. 그것은 평범한 문이었지만 사람들은 신의 순례길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열린다고 했다. 매노는 새로운 성서를 손에 넣었고 아카리와 함께 떠날 준비를 마쳤다. 이 여정은 약 3개월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아카리는 문제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고 이것은 매노가 아카리를 죽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황량한 지역에 도착했다. 이곳은 아직 개척되지 않았고 꽤 많은 괴물이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불량배들의 소굴이기도 했다. 아카리는 신나게 달려나갔고 몇 시간 후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걷지 못했다. 하지만 매노는 첫 번째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앞에 있는 항구 도시였다. 매노는 예전에 플레어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던 것을 떠올렸다. 플레어는 저 바다 너머에 짙은 안개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안개 속은 이세계인이 일으킨 재앙의 산물이며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아카리는 날씨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 안개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매노는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행 경비를 추가로 받기 위해 먼저 이곳 교회로 향했다. 아카리는 저 아래에 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노는 그곳이 백작의 사유지라고 알려주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아카리가 약간 실망하자 매노는 아카리를 데리고 어디든 놀러 가기로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고급 목욕탕에 몸을 담그러 갔다. 아카리는 만약 두 사람이 여정의 끝에 있는 성지에 도착하면 그 대신 매노와 함께 세계를 모험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매노는 모험에는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중에 공주가 따라붙어서 위험한 지하 감옥으로 공주를 밀어넣었다고 했다. 아래에 있는 골렘들과 혼자 싸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일행이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최근 이곳에 테러리스트 집단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자신의 힘에 대해 매우 자신만만했다. 예전에 플레어가 이들의 주인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노는 플레어의 제자이기에 그들이 복수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모모는 매노가 아카리를 괴물 던전으로 던져버리면 어쩌면 괴물들이 아카리를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매노는 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모모는 매노가 지금 아카리를 죽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후 아카리가 목욕을 마치자 모모는 다시 숨어야 했다. 매노는 마음을 다잡고 처형인의 심리를 굳건히 지키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매노는 아카리를 데리고 마을을 구경했다. 이곳은 매우 아름답고 풍요롭게 지어졌지만 아카리는 저성에 가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아쉬워했다. 그래서 매노는 교회에 가서 배를 빌리기로 했다. 그리고 아카리를 데리고 바다에서 성을 구경하기로 했다. 매노는 이 성이 예전에는 백작의 것이었지만 백작이 중병에 걸렸을 때 아직 20살도 안 된 딸이 그를 대신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이곳. 백작이 테러리스트들의 후원자이며 이제 딸이 그를 대신해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 안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마을에 매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상대로 그들은 플레어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를 노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백작의 딸은 매노가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고 떠날 것을 알기에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을 그저 쓸모없는 어린애로 취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 시각 매노는 안개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안에 많은 괴물이 있는 감옥이었다. 매노는 아카리에게 마취약을 먹인 다음 안개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매노는 이곳이 아카리를 어느 정도 처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한편 안으로 들어간 아카리는 이전 시간선의 인격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 안개 감옥을 기억했는데 수없이 와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괴물은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여전히 이곳을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 매노는 아카리가 안개 감옥에 정말로 갇힐 거라고 자신했지만 아카리가 갑자기 능력을 발동했다. 그리고 배가 있던 자리로 정확히 돌아와 매노를 매우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카리가 그저 잠들었다가 맞깬 척해야 했다.
매노는 아카리를 죽이는 것이 여전히 너무 큰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카리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서 언젠가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될 것이었다. 아카리를 해안으로 데려올 때 매노는 아카리에게 자신이 여기서 익사할 뻔한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플레어가 그녀에게 처형인의 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해안으로 돌아온 매노는 아카리를 데리고 시장을 둘러보며 이곳에 익숙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었다. 갑자기 매노는 누군가 두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남자는 그녀를 지나치자마자 마법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막아냈다. 그 후 그녀는 아카리에게 단검을 주고 직접 그 남자를 처리하러 달려갔지만 다른 한 명이 나타나 아카리를 인질로 잡았다. 매노는 그들이 이 도시의 테러리스트들이며 지난번에 배를 습격했던 자들의 동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카리를 잡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었다. 매노는 원래 아카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카리를 미끼로 삼은 뒤 칼에 연결된 실로 마법을 써서 놈이 아카리를 놓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달려들어 그놈과 먼저 있던 놈을 제압하고 묶었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한편 백작에 따른 매노를 지켜보며 그녀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깨달았습니다. 막 잡힌 두 테러리스트는 갑자기 괴물로 변했습니다. 매노는 막 떠났다가 비명을 듣고 돌아와 두 놈이 이미 경찰에게 처리된 것을 목격합니다. 시민들에게 위험이 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밤 매노는 이 성당의 사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제는 시장에서의 소동에 대해 이미 들었고 그녀가 요구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아직 아카리를 완전히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사제는 이세계인을 죽이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매노에게 한 가지 일을 도와달라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매노는 모모에게 사제가 어떤 마약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건 교황이 예전에 만들었던 붉은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예전처럼 실종자가 없는데도 이 약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노는 모모에게 이 약의 거래 경로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다른 방향에서 테러리스트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카리가 갑자기 침대에 있는 매노에게 다가왔고 매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카리는 매노가 이렇게 늦잠을 자는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노는 곧 이 도시의 최고 수장인 백작의 딸에 대해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마약이 유통되도록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테러리스트 평의회에서는 백작의 딸이 유통시킨 마약이 왜 사용자를 괴물로 만드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두 종류의 마약을 만들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귀족 전용으로 통제하기 쉽고 필요할 때 호신용으로 괴물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괴물로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두 명도 조직의 고위 평의회 소속이었는데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평의회 전원에게 알렸습니다. 어제 식사 때 그들 모두에게 그 괴물 마약을 먹였다는 것을 말이죠. 평의회는 분노하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은 이들 앞에서 본보기로 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얌전해져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냐고 말이죠. 그녀는 그저 플레어가 자기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그 복수로 매노를 처리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모모는 마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거리의 불량배들을 신문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목이 그들에게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이죠. 모모는 그들의 두목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바로 공주였습니다. 다시 만나자마자 모모는 공주를 처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둘은 이내 싸움을 멈추고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모모는 공주에게 알려줬습니다. 공주가 유적에서 싸웠던 골렘들은 마물을 모방한 것일 뿐이라고 말이죠. 골렘은 죽은 마물의 힘을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죽은 마물의 힘을 흡수해 잔혹해지는 것이고 마물 자체는 꽤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사악한 힘에 기반하여 존재합니다. 바다 너머 안개가 봉인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예로 들 수 있죠. 그건 과거 이 세계인이 일으킨 4대 재앙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마물은 그 이세계인 소녀의 상상 속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능력이 그 마물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인되어 죽었을 때 그들의 사악한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 오늘날까지 마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는 마약 생산 거점을 찾아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모가 한 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곳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주는 내일 자신이 백작의 딸이 주최하는 행사에 가야 한다며 모모와 함께 누가 먼저 잠입해서 백작 가문의 비밀을 찾아내는지 경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조사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기 위해 공주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노에게 보고하러 돌아가자 그녀 역시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티의 사제가 잠입을 위해 초대장을 준비해줬기 때문입니다. 모모는 매노가 사제복을 입고 파티에 갈 수는 없다며 그녀를 위해 파티 드레스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매노는 그 성에 가고 싶어하는 아카리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 파티가 열렸고 모모는 멀리서 자신이 직접 만든 파티 드레스를 입은 매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모는 금세 아카리도 매노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모모는 대신 마약 생산 거점을 박살내며 화풀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들어서자 매노는 백작의 딸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파티에서 아카리는 계속해서 쓸데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매노는 아카리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음식에 약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계속 아카리만 지켜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아카리에게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자신은 잠시 볼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 모모는 마약 생산지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문지기의 목을 걷어차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도 경비가 너무 허술하다고 느꼈죠. 한편 매노는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주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공주는 매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매노는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공주는 매노가 강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숨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얼굴까지 가리고 있어 그곳의 소녀에게 정보를 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마법총은 모모의 방어 마법에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스스로 잘 알 테니까요. 그 시각 공주는 매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매노가 계속해서 바람과 불 마법으로 공주를 밀어내려 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노는 공주에게 단검을 날려버리고 말았고 동전을 꺼내 눈을 가리기 위한 거품 마법을 시전해야 했습니다. 매노는 겨우 공주의 몸에 상처 하나를 냈고 이로 인해 공주는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가 검에 불을 붙이자마자 매노는 바람 마법을 일으켜 불길을 더 크게 만든 뒤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주는 매노가 바로 모모의 선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모모를 놀릴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 시각 아카리는 불기둥을 보고 이전 시간선의 인격이 나타났습니다. 아카리는 모든 일이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궤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일부터 저 불기둥까지 모든 것이 이전 루프에서는 아카리에게 말이죠. 이 또한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주목을 끌었다는 것을 깨닫고 일단 물러났습니다. 한편 아카리는 백작의 딸에게 이세계인이라는 것을 들켰고 이전 세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이전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백작의 딸은 아카리가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작의 딸은 아카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아카리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의 이점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각 모모는 이 마약 사건이 2달 전에 시작되었다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언 메이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약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모모보다도 어린 소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모가 소녀를 구출하자 갑자기 자폭 함정이 발동되어 그 소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모는 독이 묻은 바늘에 찔렸고
매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파티로 돌아온 매노는 아카리를 찾아다녔지만 백작의 딸을 만난 후 아카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모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매노는 서둘러 후배를 돌보러 가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모는 깨어났고 매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노는 모모에게 푹 쉬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매노는 사제를 찾아가 성을 봉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작 가문이 마약 판매에 연루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매노의 일은 백작 가문 전체와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동시에 아카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그녀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매노는 한때 사제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사제가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봉쇄되었고 테러리스트 평의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백작의 딸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평의회 전체가 아카리에 의해 얼어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카리도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아카리와 그녀의 힘에 대해 아는지였습니다. 백작의 딸은 아카리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저 너머 안개 속 봉인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매노도 백작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카리는 이제 백작의 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또한 아카리와 같은 이세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소환되지 않고 이유도 모른 채 자동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기에 교단은 그녀의 어머니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냈고 그녀의 힘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점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백작은 아내가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사용자의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평의회를 속여 그녀도 어머니의 힘을 물려받았다고 말해 그들의 목표를 돌리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다 그녀의 어머니를 암살했습니다. 아카리는 플레어가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그녀가 매노우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백작의 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위험한 대상이라 제거되어야 했던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복수하고 싶었던 건 이 테러리스트 무리였습니다. 어머니의 힘을 물려받지 못했기에 그녀는 늘 그들에게 쓸모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무리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아략을 으깨 마법진을 그렸고 이 마법진은 아카리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노우는 아카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났고 아카리는 매노우가 자신의 이런 인격을 봤을까봐 걱정했지만 매노우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카리에게 신관을 찾아가 모든 일을 해결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백작의 딸을 찾으러 떠났고 그 후 백작의 딸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처형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전에 플레어에게 자신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어머니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플레어는 능력이란 영혼에 뿌리내리는 것이며 육체를 통해 유전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능력을 얻었으니 그녀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그녀가 죽거나 아니면 세상을 집어삼키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개혁하겠죠? 그동안 공주님은 모모가 약속대로 오지 않아 꽤 실망했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테러리스트 무리 중 몇 명이 항복하고 자백하러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매노우는 계속해서 저 검은 촉수들을 피하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백작의 딸이 부채로 공격을 막았습니다. 잠시 공격하여 흙먼지가 자욱해지자 매노우는 성공적으로 몸을 숨기고 접근해 백작의 딸을 한 번 찌른 후 마법을 사용해 그녀의 팔을 날려버렸습니다. 백작의 딸도 이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매노우가 결국 자신 안의 살인자의 본성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노우가 어떻게 변하든 그녀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결국 아카리를 바꾸는 건 매노우이지 그 반대가 아닐 거라고요. 백작의 딸은 더
말하지 않고 희생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백작의 딸의 몸에서 팔 하나가 튀어나왔고 그녀는 매노우에게 이 여자아이가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을 순조롭게 도왔고 이 아이는 봐주는 법을 모르니 매노우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 후 기어나왔는데 이 아이는 바로 모모가 만마전에서 발견했던 아이였습니다. 아카리는 지금 매노우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고 그 여자아이는 매노우에게 모모가 도개당한 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가 경계를 늦춘 틈을 타 매노우가 치명타를 날려 아이를 없애려 했지만 죽을 때마다 여자아이는 낡은 육체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여자아이는 자신은 비록 약하지만 하얀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조차 죽일 수 없었다는 등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영웅은 이 세계에서 가장 무쌍한 사람이지만 온 세상이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꼬마는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꼬마는 이어서 자신의 목을 극한까지 비틀어 스스로 끊어버렸지만 바로 그 후 괴물무리가 여자아이의 살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주님이 이때 테러리스트를 신문하다가 갑자기 성 안에서 매우 강한 사악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 또한 그 사악한 것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시체를 먹어치웠고 여자아이는 한 괴물의 입속에서 다시 태어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자아이는 또한 자신이 바로 저 안개 속에 봉인된 존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 매노우는 괴물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 꼬마는 매노우가 자신이 묘사했던 하얀 영웅과 어딘가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매노우는 악마를 만들어내는 문이 아직 열려있는 것을 보고 마법으로 닫는 동시에 그 꼬마를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꼬마가 매노우의 뒤에서 나타났고 둘 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던 꼬마는 앞으로 달려가 실패한 자신의 분신에 목을 꺾었습니다. 꼬마는 방금 전은 그냥 시험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카리는 모모를 만난 적은 없지만 매노우를 독차지하려 해서 늘 모모를 싫어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아카리는 마법으로 모모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고는 떠났습니다. 이때 매노우는 이 꼬마가 자신의 피를 이용해 백작의 딸을 이용해 마약을 만들고 그 약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조종하여 자신을 부활시키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부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꼬마는 그저 혼란스러운 장면을 만들고 매노우를 공포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포영화처럼 끊임없이 괴물과 마주해야 하는 매노우를 지켜보다가 죽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꼬마는 계속해서 괴물을 소환했고 공주님은 도시 곳곳에 죽은 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매노우는 쏟아져 나오는 괴물물이 앞에서 꽤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매노우가 괴물들을 약화시켰지만 그 꼬마가 팔 하나를 꺼내 괴물들에게 먹여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거대해졌고 매노우는 마법으로 그것들을 전부 빨아들여야 했지만 마력이 바닥나자 그 꼬마가 팔을 거대하게 만들어 매노우를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공주님이 그녀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매노우를 처음 보는 척하며 저 꼬마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안개 속에 봉인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자 공주님은 매노우에게 마약으로 인해 녹아내린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매노우는 그 꼬마의 목숨이 100개뿐이고 그걸 다 없애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노우는 공주님이 도와준다면 단 한 방에 없앨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후 둘은 나아갔고 공주님은 마력으로 검을 만들어 지하의 마력 흐름을 매노우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의 마력을 하늘의 마력과 연결해 그 악마 꼬마를 완전히 봉인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꼬마는 압축되어 하늘로 빨려 올라갔고 매노우와 공주님은 이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님은 모모의 안부를 물었고 어젯밤 모모에게 사고가 생겨 약속 장소에 오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진동이 일어났고 아카리가 안개 속에서 마주쳤던 괴물이 갑자기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카리는 이때 악마 꼬마와 마주했습니다. 꼬마는 괴물의 머리 위에도 나타나 공주님과 매노우와 마주했고
아카리 쪽에 있는 꼬마는 아카리가 시간을 멈췄지만 꼬마의 손이 아카리의 목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묻게 했습니다. 꼬마는 아카리가 저 밖의 일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기서 아카리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꼬마는 매노우와 공주님에게 이 괴물이 안개 속 다른 괴물들을 흡수해서 매우 강하다고 알려줬습니다. 아카리 쪽에 있는 꼬마는 둘 다 거의 불멸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을 없앨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꼬마는 아카리 덕분에 이 정도로 변해서 자신이 안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매노우는 이 괴물이 아직 안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에 시간만 끌면 안개가 다시 안으로 끌어들일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도 진짜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꼬마가 만든 괴물들은 약한 것들 뿐이었죠. 꼬마는 지금 자신은 안개가 살짝 열린 틈으로 빠져나온 거라 손가락 하나 정도의 힘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안개에 틈이 생긴 이유는 매노우가 잘 알 거라고요. 이때 꼬마는 아카리에게 그녀가 시간을 되돌려 안개에서 탈출한 덕분에 자신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후 꼬마는 아카리를 화나게 만들어 힘을 사용하게 해서 기억을 더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원래 세계의 기억을 완전히 잃었지만 꼬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꼬마는 아카리에게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성경의 힘을 완전히 숙달된 수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며 아카리의 힘은 성경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아카리가 자신이 누굴 암시하는지 잘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꼬마는 아카리가 알아보기만 한다면 일본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때 매노우는 아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최대한 빨리 아카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꼬마도 자신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거대한 지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카리 쪽에 있던 꼬마도 할 말을 마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네가 된 꼬마는 안개의 통금 시간이 오기 전에 좀 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노우와 공주님은 마냥 시간만 끌 수는 없었기에 둘은 꼬마의 재물 목숨이 전부 사라질 때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이 계속 베어도 꼬마는 몸의 마디를 분리해 사람들을 공격했고 매노는 공주님에게 사람들을 구해달라 부탁해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매노는 시간을 벌 작정이었지만 아카리는 매노가 화낼 걸 알면서도 그녀를 도우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매노는 꼬마에게 성벽을 파괴당했고 꼬마는 매노의 다리까지 붙잡아 그녀를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단검과 경전을 모두 꼬마에게 빼앗겨 매노는 싸울 무기가 없게 됐습니다. 그녀는 곧 마디들에게 붙잡혔고 공주님은 자신은 맨손으로도 충분하다며 매노에게 임시로 쓰라고 검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노가 검을 쓸 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마력 소모가 컸습니다. 꼬마가 매노를 공격하려 달려들자 아카리가 재빨리 시간을 잠시 되돌렸습니다. 꼬마는 익숙한 느낌에 아카리가 또 찾아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카리는 달려와 매노에게 자신의 힘을 쓰라고 했고 매노는 아카리를 한쪽으로 피하게 한 뒤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매노를 돕고 싶었고 그녀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매노는 아카리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그녀의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꼬마에게 환각을 걸어 매노의 단검을 가져간 마디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매노와 아카리는 함께 공주님의 검의 힘을 모아 거대한 불의 검을 만들어 꼬마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꼬마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격을 맞았습니다. 한편 아카리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순리대로 맡기고 더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선에 아카리에게 인격을 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매노는 악마 꼬마의 자네에게 다가갔고 꼬마는 말했습니다. 이 몸의 불사성을 대가로 거대해졌다고요. 그리고 이 판을 깬 보상으로 꼬마는 매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매노가 전에 만났던 소금의 검은 아카리의 시간 조작을 포함한 이 세계인의 어떤 능력이든 없앨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 공주님이 매노를 찾아와 이번 일의 원인이 아카리라는 걸 잘 알지만 매노가 모모를 잘 돌봐주는 함모르는 척 넘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악마 꼬마는 어찌된 일인지 밖에서 살아남아 백작의 딸을 부활시켰습니다. 백작의 딸은 어머니가 영화와 춤을 아주 좋아하는 언니가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꼬마가 바로 자신의 언니지만
기억과 인격이 모두 마모된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 언니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모모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매노가 곧 서쪽 성지 근처에 있는 소금의 껌을 찾으러 갈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매노는 아카리가 저 악마 꼬마처럼 끔찍한 존재가 되기 전에 서둘러 그녀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매노는 사제에게 감사를 표하러 갔고 사제는 오히려 그녀 덕분에 피해가 적었다며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노에게 스승인 플레어와는 다르니 제2의 플레어가 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매노는 만약 아카리가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면 정작 필요할 때 그녀에게 손을 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후 매노는 돌아와 아카리를 만났습니다. 아카리는 깨어났을 때 매노가 보이지 않아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 매노는 아카리가 불기둥을 본 이후에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은 아카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녀는 이라고 말하다가 매노는 무언가 깨달았지만 기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카리가 매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묻자 매노는 어쩔 수 없이 아카리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모모는 매노가 아카리와 너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매노가 손을 쓸 때 괴로워하지 않도록 자신이 대신 아카리를 처형하기로 합니다. 매노는 아카리가 인격과 기억을 잃기 전에 그녀를 죽이려 하고 아카리는 매노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